31번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우량하다, 아주 우수하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품종들이 균일해야 되고 세대가 이제 계속 이어져도 영속적으로 그 세대의 능력들이 이어져야 되고 다른 품종보다 우수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우수 품종상을 선발하세요. 조만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조만성은 이런 거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래서 만생종이 이렇게 보관이나 이런 게 더 우수하고 조생종은 좀 짧은 기간에 해서 뒤에 이모작도 가능한 거죠. 자, 32번. 개통 집단 선발법을 이용한 이유로 틀린 것은? 자, 개통 집단 선발법. 우리가 개통 집단 선발법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텐데, 우리가 작물에서 그 집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선발한 우량 개체들을 전체적으로는 약간 팀처럼 개통으로 재배하고, 거기서 선발한 우량 개통을 혼합도 해서 집단으로 개량하는 거죠. 단순히 집단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한 것 중에서 또 우량 개체끼리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단 재배보다는 육종 효과가 높은 거죠. 근데 4번 틀린 거예요. 육성 품종의 강한 잡종 광생 현상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품종 중에서 개통을 딱 집어서 그 개통끼리 모아가지고 집단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33번 유전적 원인에 의한 불임성이 아닌 것은 유전적 원인이다. 그랬을 때 자성, 여자 쪽, 웅성, 남성 쪽 아니면 배우자 둘 중에 하나겠죠. 순환적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임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인 원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4번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잘 키워놓고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자식성 작물의 경우 초기 세대 선발 효과가 크다. 자, 자식성 작물은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형 접합체의 자식을 반복해서 우성과 열성을 이제 만들어서 열성 도태시키고 그래서 초기 세대에 만약 선발해버리면은 내가 잘못 선발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우성 동형 접합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세대에는 현발 효과가 작습니다. 2번 볼게요. 타식성 작물의 경우 선발의 유효 시기 없이 언제든지 선발해도 좋다. 그렇죠. 선발의 유효 시기가 다직성에 비해서는 좀 좋습니다. 선발 규모는 선발 대상의 형질을 가는 유전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유전자 수가 많으면 규모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발 횟수는 1회 할 수도 있고 몇 차례 연속 장기간에 걸쳐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발이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인건비 문제나 거기서 오는 오차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35번.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인데요. 1대 잡종 품종은 완전 헤테로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요새 품종들은 헤테로 잡종강세 육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이 많습니다. 다른 건 한번 읽어보세요. 36번. 초기 세대의 형질을 검증하는 조기 방법이 아닌 것은 개화기 축소에 관한 게 아니고 세대 촉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키우고 빨리 그 초기 세대의 특징들, 형질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수한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37번. 작물의 자연 도태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작물은 왜 자연적으로 도태할까요? 여러 가지를 보면 방향성, 전반적인 생존이나 그런 내용들, 아니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고 분산적, 퍼져 있는 상태에서도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된 양식에는 방향성, 정상화, 분산적 이 말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이런 게 자연 도태 양식이고 유전적이라는 도태 양식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방정분, 작물이 자연적으로 도태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방향성, 정상화, 분산적으로 도태되었다라고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38번 F1 잡종강세 헤테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잡종강세에 대한 설명 문제 많이 나오죠. 다음 때 유전이 안 되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 F1 종자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에게는 종자 구매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육종 회사에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잡종강세했을 때 개화 성숙기가 촉진되고 잎이 커지기도 하고 왕성한 생육을 갖기도 하고요. 불리한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 내한성 등등의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잡종강세 육종을 하기도 합니다.
39번. 콜리친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콜리춘이라는 건요. 배수체 육종법. 배수치 육종법을 했을 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세포 기관에 이 콜리친을 처리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큰 세포 덩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콜리친이라는 게 백학과 구근신문의 콜키움의 종자와 비닐주기에 함유되는 알칼로이드 물질이에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침지, 담그거나 한천, 주사, 적화, 라놀린, 분무법이 있어요. 탈분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자 기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40번. 후대로 전이되는 변이가 아닌 것은 후대로 전해지는 거는 이제 유전적인 변인 거죠. 장소 변이, 환경 변이, 그다음에 시간적 변이들은 비유전적인 변이기 때문에 육종에서는 이용될 수 없고 후대로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41번. 요새 이런 문제가 조금씩 나와요. 산성토양에서도 잘 생육하는 화해류는 원예의 거의 문제인데 철쭉이랑 치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헷갈리시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싶습니다. 42번. 벼의 생육 최저 온도를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근접한 3분 3번입니다. 그리고 최적 온도도 꼭 외워주세요. 43번. 벼가 이 기계 이양모를 육묘할 때, 이 이양모를 육묘할 때 모파닉의 pH가 pH 5.6 이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가? 우리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우리가 벼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벼를 키울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항기를 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옮겨 심기를 하는데 모파닉의 pH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4.5에서 5.8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가 짤록해지는 그런 모잘록병이 발생하기 쉽고요. 아니면 뜸묘, 누렇게 뜨거나 이제 입꽃병이 모잘록병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게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산도 교정을 위해서 유황, 농황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44번. 다음 중 도열병이 많이 발생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열병은 곰팡이병이에요. 진균병이죠. 불에 그을린 것처럼 진한 갈색으로 반점이 전체로 퍼지는 곰팡이병인데 종자소독 안 했을 때 이렇게 도열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답은 2번. 모내기가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종자소독을 안 했을 때 기온이 낮거나 질소질이 거를 많이 주거나 흐리가 비고 자주 나를 때 이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45번. 이거 필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배추과. 무, 배추, 유채, 갓,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 냉이가 배추과입니다. 국화과도 보고 가세요. 우엉, 쑥갓, 상추, 양상추, 돼지, 감자, 머위, 곰치, 금자나 이런 게 국화과입니다. 46번. 땅콩가루 바지, 타가수분. 타가수분 한 다음에 타가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옥수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자가수정 작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작물 중에서 이제 타가수분하는 게 흔치 않은데 옥수수가 타가수정하는 작물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자연 교잡률은 5% 이하이다라는 것도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47번. 담수, 피복, 소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물을 담그거나 피복 덮어주거나 하는 물리적, 기계적 방법입니다. 예초기 쓰거나요, 뽑거나 아니면은 뭔가 토양을 소독하거나 차단, 비닐, 봉지 씌우고 복대 씌우는 거, 방충망, 그리고 밭토양 채취 이런 거, 온탕 처리 이런 게 다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48번. 국화, 추국이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화에서는 가을에 국화를 많이 보는데 그런 품종을 추국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국 품종은 이제 단일일 때 이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전조재배 시 이제 밤에 이제 등을 켜주는 건데 전조재배 시 전등 조명은 개화 예정일 며칠 전에 끝내야 이렇게 이 전조 처리가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개화 50에서 55일 전에 개화 전조를 해줘야지 이제 뭐 전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장인돼서 꽃이 조금 늦게 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화 50에서 55일 전을 역산해서 이제 전조를 해주시는 거죠. 49번입니다. 도열병, 오갈병, 흰잎 마른병, 잎집 무늬 마른병. 이 병이 발생한 작물은 벼입니다.
콩도 한번 볼까요? 검은 뿌리 썩은 병, 모자이크병, 균핵병, 오갈병, 자주무늬병. 감자도 병, 검은 무늬 썩은 병, 균핵병, 역병. 옥수수, 검은줄, 오갈병, 껌부기병. 식물보호 기사 자격증 보실 때 이 병에 대한 것도 되게 자주 나와요. 식물보호 기사가 필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병에 대한 문제들이 그리고 농약에 대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공부도 해주고 아 병에 대해 관심 많다. 그러면 식물보호 기사로 또 열심히 연계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50번이에요. CA 저장입니다. Control Automation Strategy. 그래서 컨트롤한다. 공기를 저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는 답은 1번이에요. 일반적인 공기의 CO2 농도보다는 증가시키고 일반적인 공기 중에 O2 농도보다는 낮추어서 저온에서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장 온도는 약간 냉장고 온도, 그리고 저농도 산소와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대기의 조건을 이제 이 첨가물, 특히 과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품질을 여기 호흡 억제, 에틸렌 생산 억제, 미생물 생장 번식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런 조절하는 시스템 만드는 비용은 좀 비싸겠죠. 자, 51번. 장미과에 속하는 것은 장미과, 딸기, 요새 겨울철 딸기, 사과, 자두, 매실, 앵두, 배, 아몬드. 그래서 여기 나오실 때 사과, 인과류지, 자두, 매실, 앵두, 무슨 과였지? 막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외우시면은 좀 동시에 학습하시니까 그게 좀 좋겠죠. 52번입니다. 이어짓기 피해가 적은 작물로 나열된 것은 골라주세요. 답은 1번입니다. 벼, 고구마, 딸기, 양배추 이런 것들이 연작의 피해가 적은 거예요. 인삼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고추, 수박 이렇게 과채소나 인삼, 아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휴작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삼 지난번에 필답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53번입니다. 노후화답, 오래된 답, 논답이죠, 논이죠. 이걸 계량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노후화답은요, 식물의 영양분이 하층토에 용탈, 빠져나가고 집적되어서 작토층, 작물을 재배하는 토층에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철이 부족하죠. 그래서 토양색 건조가 회백색, 담수하면 청회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황화수소에 의한 피해서 뿌리 활력이 감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량하려면 산흙으로 객토를 해주셔야 돼요. 객토. 어렵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대책이 저항성 품종, 그리고 조기에 빨리 추락하기 전에 이제 조기 재배하거나 무황상근 비료 중요합니다. 황상근이 없는 비료를 뿌리시거나 추비, 덧거름, 연면시비 이런 그리고 객토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논을 재배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항상 재배하기 전에는 이제 2월달, 3월달에 논을 퍼서 토양 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해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우리나라의 그런 토양, 그리고 제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땅이 궁금하시다. 그럼 흑토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토양 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거 pH와 EC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번 잡곡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팥은 두류에 속하죠. 그래서 잡곡이 아니라 이제 두류에 속한다는 거. 조는 잡곡, 수수는 어디 있죠? 수수도 잡곡, 옥수수도 잡곡입니다. 되게 낯설죠. 귀리는 이제 맥류입니다. 귀리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보리 맥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 빼고 이렇게 나머지 잡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귀는 맥류, 잡곡, 조, 기장, 피, 옥수수, 수수, 메밀은 잡곡이다 라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55번 이어짓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작물은 자 이것 중에서 아마라는 작물이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56번 시바르는요 약 300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0평 곱하기 3.3제곱미터 한 평에 3.3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 1000제곱미터가 있으면 농업 경영인체를 등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소 10kg을 300평에 10아르에 토양의 요소의 형태로 공급하고자 할 때 실제 주와 11양은 요소하면 생각나는 게 질소가 46%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소, 질소 몇 프로죠?
46%. 그래서 내가 얼마를 시비했을 때 이 46%를 이제 그 요소가 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0kg 줄 수 있잖아요. 약간 21kg의 비료를, 질소 비료를 줬으면은 여기 요소 비료를 주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0.4 하면 10kg 되니까 답은 21.7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약간 화학인 것 같으면서도 질소 비료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요소 비료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토양이 어떤지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57번입니다. 온실 문제예요. 야외에서 자란 식물보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 웃자라기 쉬워요. 특히 집안에서 웃자라기 쉽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리나 플라스틱 필름이 어떤 광선을 추가를 못해요. 뭐냐? 청색관이나 자외선이에요. 여러분 이제 피부 탈까봐 선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 저도 예뻐지려고 이제 선크림 좀 요새 열심히 바르는데 자외선이 에너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 강한 에너지가 식물을 튼튼하게 키우고 약간 강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청색광에서 자외선 부분에 강히 투과하지 못하면 웃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은 3번. 59번입니다. 58번. 고구마를 수확한 후에 32, 33도 그리고 온도한 90에서 95%. 어떤 책엔 또 85%예요. 이걸 4일 동안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 조직의 며칠 동안 상처와 병이 일어난 그 부위가 아문다. 이게 바로 큐어링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아무리, 큐어링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큐어링을 한글로 표시한 게 아무리예요. 그래서 고구마 아무리, 감자 아무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9번 벼의 일생 중에서 물의 소요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이제 수인기. 우리가 출수 전 이 시기 때 물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무효분열기는 물을 아예 거의 빼는 시기입니다. 무효분열기 때는 물을 빼서 무효분열은 이제 여기에 이삭이 안 달린 거니까 이때는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약간 토양을 건조시켜주고 왔다 갔다 밀당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번이에요. 준인갈에 속하는 것은 답은 유자입니다. 이 감이 아니고 이제 자두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자, 유자는 우리가 유자 어딨죠? 유자, 라임, 레몬, 밀감. 네, 이것도 필답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전체로 다 보셔야 돼요. 외울 것도 많고 낯선 용어도 많아서 힘드시죠? 근데 이거는 한 번 알아두시면 평생 도움 되시는 그런 아주 유용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자의 전문가, 세계적인 육종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큰 꿈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육종가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제가 차차 그분들을 인터뷰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종가가 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완전 멋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공부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